매일 오후 5시.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주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국물이 끓는 자그마한 소리. 그리고 고요히 피어오르던 된장찌개의 냄새가 식당 전체를 감쌌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 고즈넉한 동네의 작은 식당에선 어김없이 같은 시간이 되면 준비된 마음과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갈한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식당 문 앞까지 나서는 미정 씨의 얼굴에는 밝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문을 반쯤 연 채로 밖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던 표정엔 약속처럼 다가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고요한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다. 식당 이름도 간판도 평범했지만 매일 5시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위해 미정 씨는 조금 특별한 하루를 준비하곤 했다. 단골이긴 했지만 묘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공기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없었다. 낡은 회색 카디건에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성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다. 묵직한 발걸음, 조심스러운 손짓, 그리고 아주 짧은 눈인사. 익숙한 동작들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낯설 만큼 조용했다. 미정 씨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따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자주 웃는 편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깊이 머금은 눈빛 덕에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을 보며 미정 씨는 오늘도 반찬 맛있게 준비해둘게요라고 말하는 걸 잊지 않았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답하려는 사람,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려는 마음, 그리고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정이 스며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을 위한 소박한 자리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과 정성껏 담아낸 반찬들이 놓였다. 고기보다 채소를 조금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된장찌개엔 버섯과 호박을 조금 더 넣었고 젓가락질이 불편해 보이는 날엔 반찬을 좀 더 작게 썰었다. 그는 식사를 시작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음식을 하나하나 집어 입에 넣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씹었다. 조용히 밥을 먹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미정 씨는 종종 그가 살아온 삶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지를 상상했다.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할 고단함을 지닌 채 하루를 마감하러 오는 사람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면 그는 항상 수저를 곧게 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짧은 인사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시처럼 느껴졌다.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말이 없었다. 문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마저도 미정 씨는 오래도록 기억하곤 했다. 그가 문을 나서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았던 의자를 천천히 닦으며 다음 날의 된장을 떠올렸다. 다음엔 물을 얇게 썰어 넣을까? 아니면 다시 표고를 더 넣을까? 어쩌면 다음 날도 오늘처럼 5시에 또 올 테니까. 그랬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5시 정각.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미정 씨는 그에게 오늘도 반찬을 맛있게 준비해두겠다고 말했다. 이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한 지도 어언 12년째였다. 미정 씨는 서울 동북쪽의 오래된 주택가 한복판,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듯한 골목 끝에 위치한 자그마한 식당을 지키고 있었다. 화려한 간판도 없고 유명한 맛집도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만큼은 이곳이 유난히 따뜻하고 편한 공간이었다. 낡은 테이블,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하지만 항상 반드시 정돈된 수저통과 단정한 앞치마가 이 식당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여는 이곳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인근 이웃들이고 점심과 저녁 사이 시간엔 손님이 거의 끊기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꼭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이 바로 철수 씨였다. 철수 씨가 처음 식당을 찾은 건 약 2년 전이었다. 특별한 인사도 이유도 없었다. 조용히 들어와 식사를 하고 말없이 계산을 마친 후 나갔다. 한두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방문은 어느 순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미정 씨는 그 조용한 손님의 규칙적인 방문에 처음엔 약간의 경계심을 가졌지만 점차 그가 말없이 전하는 묵직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철수 씨는 동네 주민 같지는 않았다. 복장도 태도도 걷는 방식도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거슬리지 않는 존재. 그러면서도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메뉴를 주문하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돌아갔다.
미정 씨는 어느 날 그런 철수 씨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건넸고, 그때 처음으로 철수 씨의 짧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집 밥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그 말 한마디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철수 씨가 식당에 들어오는 시간쯤이면 미정 씨는 늘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챙겼고, 찌개에 간은 조금 몇 개, 밥은 항상 뜨끈하게 지어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된 식탁은 다른 누구도 앉지 않는 철수 씨만의 자리였다. 주변 이웃들도 그 조용한 손님을 종종 궁금해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늘 자신만의 시간에만 머물다 조용히 사라졌기에 누구도 그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미정 씨는 그 점이 오히려 편했다.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알지 않아도 말없이 믿고 기대게 되는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걸 철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똑같은 찻잔, 똑같은 그릇,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 미정 씨는 어느 날 문득 철수 씨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 식당 운영의 피로 속에서도 저녁이 가까워질 즈음이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느낌,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었다. 그 감정은 오래 묵은 설렘처럼 조심스럽고 고요했지만 분명하고 선명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5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입꼬리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고 미정 씨는 익숙한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만큼은 바깥의 소음도 하루의 피로도 모두 잠시 멈춘 듯했다.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평온함이 식당을 감쌌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미정 씨는 늘 그렇듯 오후 5시를 앞두고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며 식탁을 정돈하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미정 씨는 문득 벽시계를 자주 바라보게 됐다. 분침이 5시를 정확히 가리켰을 때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다. 조금 늦는가 싶었다. 그럴 수도 있었다. 가끔 버스가 늦게 오는 날도 있었고 길이 막히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정 씨의 마음 한켠이 바싹 마른 종이처럼 바스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혼잣말로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라고 중얼였지만 정작 손끝은 평소보다 더 자주 옷자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10분, 20분, 30분. 손님도 없던 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주방에서 끓이던 찌개의 김은 식어가고 밥솥의 보온등만 허무하게 깜빡였다. 그날 철수 씨는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다. 매일 5시 식당 문 앞에서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햇살이 쨍한 날에도 그녀의 눈길은 골목 입구에 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조용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미정 씨의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애써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철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짧게라도 말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무런 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은 아니었다. 미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자리에 익숙한 회색 카디건이 아닌 타인의 외투가 놓이면 왠지 모르게 가슴속이 저릿했다. 철수 씨의 자리는 여전히 비워뒀지만 찬기만 점점 더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엔 쓸쓸함이 깃들었다. 마치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의자는 어둡게 느껴졌고 식탁 위 수저통은 기울어 있었다. 말을 잃은 채 미정 씨는 그 자리에 매일같이 밥을 차렸다.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 혹시라도 어깨에 먼지를 털며 들어올까? 하지만 식당 문은 조용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다. 그 평온하던 일상은 이제 정적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언가 예고되지 않은 사건의 전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식당 앞 가로수는 초여름 햇살에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유리창을 스쳤다.
미정 씨는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찌개의 간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돈되지 않았다.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새 무의식적인 행동이 되어 있었다. 이미 5시를 훌쩍 넘긴 시간, 문은 고요했고 철수 씨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날따라 의자는 더 깊숙이 밀려 있었고 그 앞에 수저는 덜렁거렸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처럼 낡고 서늘했다. 그때였다. 낯선 차가 조용히 식당 앞에 멈췄다. 검은색 고급 세단, 동네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체와 광택이 그 자체로 이질감을 뿜어냈다. 잠시 시동이 꺼지고 조용히 문이 열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피로가 얼굴에 어렸다. 그는 식당 입구에서 주저하듯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이분 기억하시죠? 남성은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미정 씨의 심장은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 모자와 회색 카디건, 부드러운 눈매와 단정한 옷차림. 사진 속엔 철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생경한 모습이었다. 식당에 와서 본 적 없는 밝은 얼굴, 손끝이 살짝 떨렸다. 사진을 받으려다 말고 미정 씨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이 남자는 누구인지, 왜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건지. 남성은 마치 눈치를 본 듯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그의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시계는 비현실적으로 또각또각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무대 밖에서 기다리던 배역이 드디어 등장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름은 철수 씨라고 들었습니다. 이 동네 식당에 자주 들르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래전부터.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다. 목에 걸린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가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철수 씨가 다른 누구에게 자신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이렇게 찾아올 만큼의 사연이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에 얹혔다.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눈앞의 사진 속 미소는 낯설게 느껴졌고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지금, 왜 갑자기, 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중년 남성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 뒤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낯선 남성은 마치 오래 준비해온 문장을 꺼내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제 상사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어쩌면 가족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말의 끝이 모호하게 흐려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느껴졌다. 미정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눈앞에 남성이 꺼낸 말과 식당 구석에 놓인 오래된 의자. 그 의자에 매일 앉던 철수 씨의 모습이 겹쳐지며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부풀었다. 사실 그분은 일반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숨을 한 번 고른 후 말을 이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에 창업주셨습니다. 직접 회사를 키워낸 분이었고 수십 년을 바쁘게 때로는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순간 공기 속에 금이 가득 정적이 갈라졌다. 창업주, 대기업, 백만장자. 그 단어들은 이 식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먼 세계의 언어였다. 미정 씨는 눈앞의 말이 현실인지 아니면 기이한 농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진 속 부드러운 미소와 매일 찌개를 조심스럽게 뜨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 사람이 대기업 창업주였다고? 남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그분은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셨습니다. 사업이 컸지만 그 안에서 늘 외로우셨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목말라 하셨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 한가운데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번지는 걸 느꼈다. 고요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았던 일상이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말이 없었던 이유, 조용히 식사하던 눈빛,
늘 정중하게 수저를 내려놓던 태도, 그 모든 사소했던 장면들이 다른 의미로 뒤바뀌고 있었다. 이 식당에 오신 것도 어느 날 우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은 사진을 다시 살짝 내려두며 사진 속 철수 씨의 눈을 바라보듯 말했다. 그날 이후 매일 이곳을 찾으셨어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셨고, 늘 따뜻했다고 하시더군요. 따뜻했다. 그 단어는 묘하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가장 소박한 말인데, 그토록 복잡한 감정을 묶어 전달하는 말이기도 했다. 미정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도 몰랐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단지 밥을 지었고, 반찬을 준비했고, 늘 같은 말을 건넸을 뿐인데,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온 생의 마지막 따뜻함이었다는 사실이 차가운 충격처럼 밀려왔다. 그분은 사실 오랜 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엔 치료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고요. 그제서야 미정 씨는 철수 씨의 조용한 식사 속에 숨어 있던 작은 떨림과 피곤해 보이던 손 등 무겁게 숨쉬던 날들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었다. 단지 조용한 성격이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프고 슬픈 신호였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전 결국 남성의 말이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식당 안 공기는 전혀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다. 미정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엔 아무런 초점도 없었다. 철수 씨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이었다. 단 한마디 인사도 남기지 않고 다만 매일 5시에 그 조용한 시간만 남긴 채?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지켜온 이 식당엔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었다. 식당 안 공기는 잠긴 창문 너머의 정적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남성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을 덧붙일 타이밍을 재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저 감정을 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 침묵 속에서 미정 씨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앞을 바라봤다. 손은 무릎 위에서 어색하게 겹쳐 있었고 머릿속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듯한 서늘한 허공이 가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성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묵직한 철제 잠금 장치를 풀자마자 속에서 봉투 하나가 조심스레 꺼내졌다. 브라운 톤의 고급스러운 종이 위에 단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정 씨의 이름. 그 한 글자, 그 잉크의 색조차 무게가 느껴졌다. 남성은 봉투를 건네며 말을 이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이 생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정리하신 공식 유언장이고 그 안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미정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양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무겁게 가라앉은 봉투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껏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감정과 진실이 들어있을 것 같았다. 5시에 나누던 조용한 눈인사, 아무 말 없이 비워낸 밥그릇, 그리고 아주 짧게 떠오르던 그 사람의 미소, 그 모든 순간이 이 봉투 속에 다시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도 누구보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이곳, 이 식당을 삶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은 더 잘 아시겠죠. 그 말 한마디에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숨이 막혔다. 밥 짓는 일은 그냥 일이었고 따뜻한 말을 건넨 것도 습관이었으며 늘 같은 자리에 반찬을 놓는 것도 그저 일상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작은 일상이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 위안이었다는 걸 이 순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에게 인간다운 마지막을 허락한 곳으로 이 조용한 식당을 남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벅차고 무거웠다. 남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그분이 남긴 유산의 일부가 당신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택이자 가장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식당 안의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 이 시간에 그는 여기에 앉아 있었을 터였다.
그의 손에 찌개의 국물이 묻었을지도 모르고 젓가락을 쥔 손끝이 살짝 떨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미정 씨는 자신이 매일 차려낸 밥상 위에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올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마지막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이 가슴을 꿰뚫고 지나갔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가라앉은 그 순간 식당의 문이 가볍게 흔들렸다. 밖에서는 초여름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는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흩날리는 듯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가장자리의 실을 조심히 끈차 얇은 종이가 부드럽게 펼쳐졌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유언장에 정제된 문장이었다. 공식적인 문체, 법적 용어들, 그리고 정확한 이름과 액수가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훨씬 강하게 미정 씨의 눈을 붙든 건 서류 아래 깔린 작은 손편지 한 장이었다. 누렇게 바랜 듯한 종이에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필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그 손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았다. 이 식당만큼 따뜻한 곳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 돈이 아닌 사람으로 날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두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조용했다. 읽는 순간 미정 씨는 숨을 삼켰다. 그토록 묵묵했던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그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고 단단한 말들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는 사실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편지 뒷면에는 더 이상 아무 글도 없었다. 하지만 그 여백이 말해주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 사람은 단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 감정을 고이 접어넣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유언장에 따라 정해진 기부금 일부는 식당의 유지와 주변 소외 이웃들을 위한 식사 제공에 쓰이도록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운영권에 대한 권한은 오롯이 미정 씨 앞으로 위임돼 있었다. 금액은 어마어마했다. 식당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지만 그 숫자보다 더 무겁고 벅찬 건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이름 대신 이 작은 식당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식당은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이 조용히 식탁 위를 스쳐 지나갔다. 의자 하나는 여전히 비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된장찌개가 식지 않게 데워져 있었다. 습관처럼 밥을 지었고 습관처럼 반찬을 놓았다. 하지만 그날은 단 한 숟가락도 줄어들지 않았다. 미정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눈동자는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목을 대만 천천히 움직이며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아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별이 하나 둘 뜨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온기, 그가 남긴 마지막 진심, 그것만이 오늘 밤 미정 씨를 울리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식당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테이블도 벽지도 찌개 냄비도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의 끝에 가장 따뜻했던 장소, 가장 조용하고도 인간적인 작별이 이루어진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의 온기가 남겨진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